네, 안녕하세요. 저는 율곡고등학교 창의예술부장을 맡고 있는 미술교사 이주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실시간 온라인 입학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율곡고등학교 미술중점 학급에 대해 궁금한 점들, 또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학교로 초대해서 직접 학교를 보여드리며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정말 간절합니다만, 유튜브로 만나 뵙게 된 점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입학 설명회는 대략 10분 정도 미술 중점 학급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이후에 댓글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더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율곡고등학교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율곡고등학교는 훌륭한 보통 사람을 기린다라는 성실 창조 봉사의 이념으로 생겨난 학교입니다. 율곡고등학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은요. 율곡고등학교의 역사, 교육과정 중점 과제 및 특색사업, 그 다음에 교과교실, 동아리활동, 교육부 지정 예술중점학교에 대한 설명, 또 미술중점학교의 연역, 미술중점학교 수업 프로그램, 그리고 이때까지 걸어왔던 미술중점학교의 5년의 결과와 대입 관련된 설명, 또 교사와 강사 소개, 마지막으로 생활공간과 스쿨버스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곡고등학교는 1954년 그 조강학원이란 이름으로 설립이 됐고요. 파주시의 최초의 사립고등학교입니다. 미술중점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정했던 예술중점학교를 2018년도에 인가를 받기 이전에요. 2015년도 3월에 미술 진로 집중 과정으로 2학급으로 먼저 인가를 받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현재 미술 중점학교 말고 진로 집중 과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현재 6년째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로 저희가 이 6년째 진행을 하면서 많은 졸업생들도 배출을 했고 또 쌓여진 노하우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신 점들, 그다음에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율곡고등학교는 크게 그 책을 여는 배움 중심 수업이 있고요. 어떤 체계적인 진로 진학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을 대학에 입학을 시키고 또 진로를 결정짓도록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술 중점 과정을 통해서 미술로 원하는 대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4가지의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꿈과 끼를 키워서 미래에 도전하는 창의적인 사람인 미래인, 또 스스로 학습하고 적성과 능력을 개발하는 실력인,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하는 민주주의 의식을 갖춘 도덕인,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비전을 가진 사람 건강인, 이 4개의 교육 목표를 가지고요. 꿈을 키우고 실력을 높이고 사랑을 나누고 능력을 개발하는 인문학적 교양 교육과 또 창의 인성이 중요된 교육을 중점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예전부터 교과교실제가 운영이 됐었는데요. 현재도 많은 교실로 인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 중점학교 학생들은 전공별로 있는 미술 실기실과 또 연습실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미술 실력과 또 미술 전시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준비 과정을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희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대실기실 혹은 디자인실, 소실기실, 동양화실 등이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새로운 건물에서 미술중점 학급 학생들이 실기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특히 자랑이 동아리 활동인데요. 정말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미술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색임소리, 또 바리스타, 치타대,
힐링 아트, 뭐 퀴즈 사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공공미술반이라든지 애니메이션 반, 혹은 뭐 페이스 페인팅이라든지 미술 작가 조사반 등이 있고요. 또한 학생들이 자율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각자의 역량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미술이랑 음악에서 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동아리들은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면서 진학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동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교내의 대회들입니다. 그 시기별로 지금 다양한 교내 대회들이 있고요. 특히 미술과 학생들 또한 이 여러 가지 대회들을 다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내 미술 감상대회, 비평대회가 있고요. 또 미술 정기 전시를 1학년과 2학년에 진행을 합니다. 하여서 1학년, 2학년들은 그 중에서 우수작 수상을 통해서 학생들 생활기록부에 또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교육부 지정 미술 중점학교 한학급 신입생을 모집을 합니다. 저희 학교는 그 짜여진 커리큘럼으로요. 많은 학교들을 지금 보내고 배출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기초 드로잉 및 입체 수업들, 그 다음에 기초 소양실기들,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제작 등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대학교, 홍익대학교, 이화여대의 많은 학생들이 지금 현재 도전을 하고 있고 또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들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미술 활동과 미대 입시 컨설팅, 또 학교가 농어촌 지역에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자격 조건들로 인해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혜택이 가고 있는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미술 중점학교를 들어와서 어떠한 교육과정을 받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1학년은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인해서 공통교육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1학년의 미술 활동을 통해서 미술 전시 혹은 방과후 활동 여러 가지를 통해서 2학년이 올라가면서 전공 선택을 하게 되고요. 전공 선택을 하게 되는 이 미술 전공 실기 중에는 서양화, 디자인, 조소, 동양화 중에서 한 개를 택해서 실기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2학기 또한 미술 전공 실기, 미술 전공 실기 2를 이용해서 또 수업을 받게 되는 거고요. 3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차 미술 수업이 많아지게 됩니다. 입체 조형, 미술사, 드로잉, 평면 조형, 매체 미술, 미술 전공실기 3, 미술 전공실기 4를 통해서 학생들은 점점점 세밀하고 더 세부적인 미술 전공 수업을 듣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총 180단위 중에요. 66단위를 미술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 한 3분의 1 정도는 미술 수업을 듣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일반고 안에서 예고 수준의 수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술과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SBS 생활경제 그 동아리가 출연을 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학생 그 마을 개선 사업을 또 같이 했었고요. 재작년에는 홍콩에 있는 양국어 미술학교와 국제문화교류 수업 또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파주 지역과 함께하는 학생예술축제를 통해서 지역 인근에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서 학생들이 역량과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였었고요. 또 학교 안에 있는 유후 공간을 통해서 학교 공간 혁신 사례들로 개선을 해서 미술 학생들이 이 안에서 실기 수업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바깥 외부 활동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요. 만일에 이제 조금 들어와서 사회가 괜찮아지면 많은 또 뮤지컬 관람이라든지 미술 전시 활동이라든지 또 작가를 만나서 실질적인 그 사람의 작업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든지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가지고 또 학생들이 다양한 역량을 키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사실은 너무 많이 해서 어떤 사진을 가지고 올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너무 많아서 참 이렇게 여러 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그 북경에 있는 그 미술 전시를 또 구경 갔던 사례들이 있고, 입체 수업을 했던 것들, 또 실제적인 같은 학급 학생들이 모델을 서주면서 아이들이 실제 모델을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활동들, 외부에서의 드로잉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조형예술적인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수업들, 또 벽화 활동, 이러한 활동들이 고스란히 학생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되고요. 이런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입학사정관이 보는 여러 가지 이 학생이 미술로 과연 대학을 오고 싶어 하였는지, 또 3년 동안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미술중점 학급으로 그 6년 동안을 왔는데요.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냐면, 제가 여기다 지금 적어놓은 1차 합격이란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이 얘기는 서울대 시험을 저희가 18년부터 꾸준히 서울대 아이들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5명, 19년도에는 2명, 작년에는 1명, 또 올해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해서 4명이 현재 원서를 제출한 상황인 건데요. 이 중에 이 학생들 중에서 총 전원이 1차에 모두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 1차를 합격했다는 얘기는 실기로서 다 합격을 했다는 얘기고요. 실기 시험은 기초소양 실기,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적성 시험, 면접까지 현재 다 보고 합격을 한 상태인데, 최저 등급이라고 해서 그 수능 점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최종 합격이 어려운 경우에만 그 합격이 되지 않은 경우이고요. 학생들이 실기로서는 현재는 서울대, 홍대, 이화여대까지 다 합격을 하였었고요. 지금은 최종적으로 홍대는 저희 학교는 3명이 현재 간 상태이고, 또 이화여대 또한 최종적으로 3명이 현재 간 상황입니다. 교사 및 강사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교사는 총 미술교사 3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강사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율곡고등학교 창의예술부장을 맡고 있는 이주은이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오래 그려서 지금 현재는 율곡고등학교에 10년째 재직 중에 있고요. 미술 입시 경력은 한 14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학생들을 많이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계시는 강사 선생님들이신데요. 이분들은 지금 현재 이화여대,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홍익대학교 등등 여러 서울대, 인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계시는 선생님들이시고요. 이분들의 지도를 통해서 아이들은 조금 더 폭넓고 심화된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림이 어떻게 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학생이 지금 처음에 1학년 때 들어왔을 때 그렸던 그 소묘 그림입니다. 1학기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린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학생이 3학년쯤 올라갔을 때 늘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인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인체의 구조인데, 옆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깨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얼굴의 구조라든지 또 머리카락의 두상의 형태라든지 또 뒷공간에 대한 배경의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인체와 인체 뒤쪽에 있는 공간을 분리시킬 수 있는 점, 그 다음에 손을 하나를 그리더라도 입체감 있게 그리는 점, 또 거리감이 낸다는 점, 여러 가지 질감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도 입학할 당시에 저희가 그 방과후 수업에서 처음 봤던 그림인데요. 이 학생이 3학년쯤 돼서 그렸던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입학 설명회를 하게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여드려도 잘 그리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과연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점은 가장 앞에 있는 인체의 가 무엇인지와 가장 뒤에 있는 인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리감의 표현, 그 다음에 이 팔 하나를 두고서도 그 뒤에 있는 공간 표현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이 가슴팍 안에 있는 이 공간이 보이는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요되는 주제부와 뒷부분에 있는 공간이 분리가 되는지를 봐주시면 이 학생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아마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채화 그림 좀 보여드릴게요. 입학할 당시에 그렸던 그림인데요. 이 학생은 반년 정도 입시 미술을 하였던 학생이고요. 들어올 당시에 그렸던 수채화입니다. 2학년 때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늘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공의 질감을 다르게 표현했다는 점과 또 바닥하고의 그 거울 공간을 활용해서 바닥과 공의 그 사이 공간을 잡아냈다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가 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3학년쯤 올라갔을 때는 질감 표현이나 여러 가지 색을 쓰는 것들이 많이 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같은 동학년에 있는 다른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굉장히 수채화의 어떤 맛을 잘 살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은 물통 하나에서도 앞부분에서 주요되는 것들, 그 다음에 질감 표현들, 뒤쪽 공간으로 빼는 것들, 그러니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게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고 왔었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 오고 있는 학생들의 3분의 1 정도는 그림을 아예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고요. 3분의 2 정도는 미술을 좀 그렸던 학생들, 또 3분의 1 정도는 예고 시험을 봤던 학생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학생들이 들어와서 3년 동안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들, 또 방과 후 수업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이 낼 수 있었던 것은 학생 본인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학교에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것과 또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강사 선생님들 또한 정말 아이들 하나하나 신경 많이 써주고 계시는 저희 담임 선생님들, 미술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가 3년 동안 미술중점학교라는 이름으로 낸 대학의 진학 현황이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 홍익대학교, 이화여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추계예대 등 여러 가지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통해서 지금 대학을 진학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뭐 애니메이션과라든지 아니면 패션 디자인과라든지 좀 생소할 수 있는 토목공예과, 또 도예과, 그다음에 불교미술과, 순수미술과 등 여러 가지 학교에 있는 그 전공들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어떤 면접과 또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자기의 본인의 진로를 선택해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 혹은 선생님들 혹은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저희 학교는 현재 기숙사와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스쿨버스는 현재 운영하진 않았지만요. 기숙사 또한 격주로 해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총 한 방에 8명 이 들어가고요. 2층 침대 4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 안에 개별 화장실이 있고요. 그 방 바깥에 공용 화장실과 공용 샤워실이 있습니다. 남학생들 또한 2명, 4명, 8명, 6명 이렇게 되는 4개의 기숙사가 있고요. 바깥에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습니다. 여학생과 남학생의 기숙사는 분리가 되어 있고요. 기숙사에서 바로 문을 열고 나오면 학교 그 교실 바로 앞에 있는 복도와 만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굳이 바깥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요. 기숙사에서 바로 교실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조금 이따 질문 사항에서 또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를 들어오는 보통 인원이나 혹은 그 대상은 근거리 위주이고요. 저희 학교는 기숙사는 미술과 음악 학생들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쿨버스 또한 현재 2곳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탄현과 운정, 금촌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혹은 댓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요.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동영상이 현재 지금 이 사이트에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이걸 보시고 학교로 문의해 주셔도 괜찮고요. 또 학교 찾아오셔서 학교 보시고 또 세부적인 면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또 저희 학교 찾아오셔서 자세한 것도 물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그 질의응답을 하려고 합니다. 댓글창 통해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숙사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 학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학생은 한 방에 8명 기준이고요. 남학생은 그 방 4개마다 인원이 다릅니다. 근데 총 저희가 지금 수용하고 있는 인원은 30명 이하이고요. 여학생들은 현재 8명이 다 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지금 4학생, 7학생 한 방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마다 그 샤워실과 화장실이 다 개인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숙사에서 지금 현재 핸드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 댓글을 옆에 선생님이 받고 계시고 그걸 텍스트로 보시는 분들이 잘 볼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댓글 올라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기숙사에서 핸드폰을 꼭 제출해야 되나요? 라고 학생인 것 같아요. 기숙사에서 지금 핸드폰은 원래 원칙적으로 저희가 11시에 점검을 할 때 기숙사 사감 선생님께서 핸드폰을 수거를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기숙사 내에 있는 학생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핸드폰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회의를 걸쳐서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을 하되 대신 그 다음날에 학교 생활에는 지장이 없도록 가능하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중에 하나가 또 그 중점학교를 들어오게 되면 성적을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학교가 지금 중점학교를 따로 커트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일반고이다 보니까 전체 들어오는 입학생들을 기준으로 성적의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혹시 만일에 뭐 몇 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미술 중점 학생들은 130, 140대부터 19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성적을 가지고 입학을 하고 있고요. 가장 좀 낮은 커트라인에 있었던 학생은 130점대 학생이 가장 낮았고요. 가장 높았던 학생은 196에서 198 학생이 있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 들어올 시에 190점 이상이 되면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일에 혹은 190점 이상이 된 학생들이 저희 학교를 지원할 경우에는요, 장학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스쿨버스 운영 시간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현재 스쿨버스는 오전에 학교 등교 시간 8시 50분까지 학교를 도착하게 되어 있고요. 처음에 입학할 시에 저희에게 그 학생의 어떤 주소가 오게 되면요. 그 지역에 있는 주소에 있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그 군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버스 회사에다가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순서와 루트를 버스 회사에서 짜셔서요. 부모님들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방과 후 끝나고 10시에 스쿨버스를 가기를 원하긴 하였는데요. 학생들이 점차 학교에 적응하고 하면서 학교 버스는 현재는 잘 안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에만 스쿨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방과 후 수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방과 후 수업은 저희가 일단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수업은 조소, 디자인, 동양화, 서양화 이렇게 4개의 수업이 학년별로 개설이 되어 있고요. 애니메이션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애니메이션과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의 교육청과 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과 후 애니메이션 강사 선생님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 선생님들이 오실 경우에 개설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총 12개의 수업이 개설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술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해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3분의 1 정도가 미술을 아예 그려보지 않은 학생들이 저희 학교를 많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림을 한 번도 그리지 않았던 학생들도 미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또 끼와 또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저희 학교에 와서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과 또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느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요. 기존에 예고 시험을 봤던 학생들이나 입시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처음에는 수준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긴 하지만 한 학기 정도가 지나게 되면 수준이 거의 비슷해지는 경우들도 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미술로서 어떤 진로를 결정하고 싶다, 미술로서 어떤 좀 전공을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저희 학교 또 입학해서 담임 선생님 혹은 방과 후 선생님들
함께 면담과 상담 통해서 찾아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말씀드립니다. 기숙사에 신청하면 모두 입실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30명이라는 인원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숙사 원칙상. 하지만 이때까지는 한 번도 기숙사 그 인원이 넘친 경우는 없었어요. 또 저희 학교 특성상 어떤 성적으로 기숙사의 그 입실의 여부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원거리 위주의 학생들을 저희가 그 기숙사에 수용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인원은 그 인원수보다는 항상 작은 편이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복을 입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머리랑 뭐 파마, 뭐 염색은 가능한가요? 이렇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현재 다른 학교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도 두발 자유화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의 그 모습을 벗어나는 너무 벗어나는 그런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학생들의 어떤 자율권을 저희는 존중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두발은 현재 저희 학교는 자율이고요. 사복은 매주 금요일 날 저희는 사복데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교복을 입고 혹은 생활복 입고 활동을 하면 되고요. 금요일 날은 사복을 입고 학교에 등교해서 사복을 입고 또 하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미술하고 음악 학생들은 그 금요일 날 또 동아리 활동이나 여러 가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기에 사복을 또 선호하는 경우들도 많고 기숙사 이용 후에 또 집으로 갈 때 굉장히 좀 편하게 가는 편입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또 학교 시설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율곡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그 2021년 신입생 모집 요강입니다. 그 모집 인원은 보통과로 해서 미술 교과 중점, 음악 교과 중점 포함한 남녀 총 132명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학년 때는 공통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게 되고요. 2, 3학년 때는 선택형 교육과정을 통해서 미술 교과 중점과 음악 교과 중점으로 나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일정은 저희는 후기 전형에 해당이 되는 학교이고요.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은 2020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시까지 원서를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원서 접수 방법은 재학생 및 졸업생은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 진학 포털 서비스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검정고시 혹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율곡고등학교 입학 원서 접수처 1층에 있는 교육행정실을 통해서 입학 원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21일이고요. 많은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께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인근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 또한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 지금 현재 양주, 포천, 의정부, 일산, 김포, 또 서울에서도 학생들 많이 오고 있으니까요. 주변에 혹은 관심 있는 친구들이나 혹은 뭐 미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은 언제나 학교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조금 올해 이렇게 입학 설명회를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어색한 점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만나 뵙게 된 점에 대해서 많이 좀 아쉽고 그러긴 하는데요. 저희가 그 오시게 되면 또 뵙고선 뵙고 말씀드리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저희
학교 보시고 또 진학 설명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율곡고등학교 미술중점학교 입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